울산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굵직한 산업 덕분에 집값만큼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 믿음을 깨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으로 고용이 줄고 조선업은 회복세에도 과거처럼 지역 경기를 살리지 못합니다. 석유화학도 친환경 흐름 속에서 성장성이 약해졌죠. 산업은 여전히 크지만 주거 수요는 남구 신축과 학군 좋은 지역으로만 쏠립니다. 결국 외곽의 구축, 소형, 비브랜드 단지는 반값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일주일간 울산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아파트 탑 8을 살펴보며 왜 이런 양극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진짜 흐름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8위는 울산 동구 방어동의 미소지움 아파트입니다. 2020년에 준공된 비교적 신축 단지로 총 162세대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인데요. 2020년 7월 24평형 기준으로 한때 3억 700만 원까지 올랐던 집값이 2025년 9월에는 2억 1,2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31% 하락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단지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새 아파트는 구축보다 가격 방어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소지움은 입지적 한계와 단지 규모의 제약이 겹치면서 예외가 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방어동 생활권의 자리에 있어 도보권 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고르게 분포해 있습니다. 자녀 통학 여건은 무난한 편이지만 울산에서 선호도가 높은 남구나 중구의 대단지, 신축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커뮤니티 시설도 제한적이고 브랜드 파워도 약하다는 점이 수요자 선택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죠. 결국 동구 미소지움의 사례는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울산처럼 지역 내 선호 입지가 뚜렷한 곳에서는 입지와 규모, 브랜드의 조합이 가격 흐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위는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 위치한 울산 송대지구 양운해안 에더퍼스트입니다. 2019년에 준공된 1,7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래에서 최고가 대비 약 32%가 빠지며 하락 순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9월 고점에는 3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되던 29평형이 2025년 8월에는 2억 3천만 원대에 팔리면서 무려 1억 원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구축이나 소형 단지가 아니라 준신축 대단지마저 이런 조정을 겪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냉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송대지구라는 신도시 택지 개발지구 안의 자리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지만 실제 생활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KTX 울산역이 차량으로는 10분 안쪽 거리라 접근성은 나쁘지 않지만 도보 생활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학군이나 상업시설도 도심에 비해 부족해 실거주자들이 체감하는 편의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결국 이 단지가 하락한 이유는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외곽이고 생활 인프라와 학군 경쟁력이 약하다면 아무리 신축이라도 가격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죠. 특히 전세가가 밀리면서 갭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 점도 가격 하락을 키운 원인입니다. 즉, 송대지구 사례는 단순히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전체 시장에서 새 아파트라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는 울산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벽산 우진타운입니다. 1998년에 지어진 413세대 규모의 아파트인데요. 2014년 8월 2억 1,800만 원까지 올랐던 22평형이 2025년 9월에 1억 3,350만 원에 팔리면서 약 38% 하락했습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바로 맞은편에 동구청과 동구보건소가 있어 행정기관 접근성은 뛰어난 편입니다. 또 주변으로 미포초와 명덕초, 일산중, 방어진중, 대송고 등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도보권에 분포해 있어 교육 인프라만큼은 확실히 갖춰진 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마트와 상가가 가까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체의 조건은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은 구축이고 세대 수도 400여 세대에 불과해 대단지로서의 안정감은 부족합니다. 브랜드 파워도 크지 않아 시장이 흔들릴 때 방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동구라는 지역 특성도 영향을 줍니다. 현대중공업 덕분에 일터와 집은 가깝지만 인구 감소와 신축 부족 탓에 남구나 중구 도심 지역에 비해 수요가 덜 몰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벽산우진의 사례는 교육 환경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도 노후화와 규모 브랜드의 한계가 겹치면 가격을 지켜내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울산 동구 화정동의 대성현대이차입니다. 1991년에 지어진 627세대 규모의 아파트인데요. 2014년 11월 2억 1,600만 원까지 올랐던 24평형이 2025년 9월에 1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42%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바로 동쪽에 화정초등학교가 있어 초등학교는 가까운 편입니다. 주변에 마트와 상가가 자리에 있어 생활 편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구는 현대중공업 본사가 자리한 곳이라 예전부터 조선업 종사자들의 거주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 지역입니다. 덕분에 출퇴근 거리가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구 감소세와 신축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남구, 중구 도심과 비교하면 주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 단지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단지 자체의 조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구축이고 브랜드 경쟁력도 약하며 세대수도 중간 규모라 시장이 흔들릴 때 방어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울산 전반적으로 신축 선호가 강해지는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이 더 크게 조정을 받은 겁니다. 즉, 대송현대이차의 사례는 단순히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에서 오래된 아파트는 직장이 가까워도 가격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울산 동구 서부동의 서부현대 패밀리 2차입니다. 1995년에 지어진 984세대 규모의 아파트인데요. 2014년 9월 2억 900만 원이었던 24평형이 2025년 9월에 1억 900만 원까지 떨어지며 약 47%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서쪽에 녹수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 초등학군 접근성은 우수합니다. 또 동구청과 방어진 도심 생활권과 가깝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상권 이용도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즉, 생활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의 연식과 시장 흐름입니다. 1990년대 중반 준공된 구축으로 지금은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900세대가 넘는 중대형 단지라 일정한 수요는 유지되지만 신축 위주로 움직이는 최근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구 자체가 인구 감소와 산업 경기 의존도가 큰 지역이다 보니 구축 아파트들이 시장 조정기에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잃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위는 울산 남구 옥동의 도성 아파트입니다. 1987년에 지어진 678세대 규모 단지인데요. 2020년 11월 3억 9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16평형이 2025년 9월에는 2억 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48%나 하락했습니다. 입지를 보면 옥동은 전통적으로 학군 선호가 강한 지역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남산초등학교가 있어 자녀 교육 여건은 분명히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차량으로는 문수로 생활권과 가까워 대형 상권 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도보권 상권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생활 편의성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에서 드러난 건 좋은 입지라도 소형 평수와 노후화라는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면 가격 방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도성 아파트는 35년 이상 된 구축이고 16평 소형 위주라 가족 단위 수요를 끌어들이기엔 한계가 뚜렷합니다. 옥동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어도 시장 흐름은 결국 더 넓고 새 아파트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즉,
도성 아파트의 하락은 옥동처럼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소형 구축 단지들은 신축 선호 흐름에 밀려 가격 방어가 어렵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 두 곳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도대체 어디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2위 아파트는 1990년에 준공된 750세대 규모의 단지로 한때는 화정 생활권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4평형 기준 고점은 2015년 1월 약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9월에는 1억 1천만 원 수준까지 밀리며 무려 51%나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죠. 이 아파트는 바로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대송 현대 1차입니다. 위치를 보면 대송시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화정초와 여러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입지가 아예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만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단지라는 점, 그리고 울산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남구, 중구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동구 자체가 현대중공업 배후 수요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직주 근접 장점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생활 인프라와 학군, 브랜드 대단지가 부족하다 보니 가격 방어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하락한 1위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1992년에 준공된 3027세대의 초대형 단지로 한때는 동구 서부동을 대표하는 주거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평형 기준 고점은 2014년 10월 약 1억 6,5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9월에 7천만 원 선까지 내려오며 무려 57%나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가격이 반토막 이상 난 셈이죠. 이 아파트는 바로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서부현대 패밀리입니다. 단지는 대단지라는 규모의 장점이 있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구축이라는 점에서 상품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울산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남구중구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수요가 몰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군을 보면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서부초등학교가 있어 초등통학은 무난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선택지는 한정적이고 울산에서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비교하면 메리트가 약한 편입니다. 또한 입지적으로는 현대중공업과 가까워 직장 접근성은 여전히 장점이지만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생활 인프라나 브랜드 대단지가 부족하다 보니 가격 방어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서부현대 패밀리의 하락은 대단지라는 규모의 장점만으로는 노후화와 입지학군의 약점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울산 아파트 하락률 탑 8은 최근 울산 부동산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래된 구축단지들은 물론이고 신축단지들까지 예외 없이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울산 아파트 시장은 단순히 연식 문제가 아니라 입지와 규모, 브랜드 경쟁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격을 가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동구처럼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어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구축뿐 아니라 신축까지 크게 하락한 이번 결과, 여러분은 앞으로 울산 아파트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장 변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